4차 산업혁명이란 태풍이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정부에서도 호소합니다. 창의적인 재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자, 그럼 창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육성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루인가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기업 환경에 엄청난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직원들이 움직이는 동선에도 신경을 써서 휴게실과 커피숍을 배치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권한을 위임하고 사업성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만 볼 뿐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혁신적인 기술들의 탄생에서 아시아는 주변국에만 머무는 걸까요? 우리나라 등 아시아권 문화에선 리더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리더가 관리하고 책임질 일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런 문화는 팔로우업 전략에는 통했지만 창의적 혁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엔 적당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나이다 센서용 프로그램 기업인 서울로보틱스의 대표이사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어로만 대화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존칭이 없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는 영국의 교육학자 켈로빈슨 경의 말이 떠오릅니다. 창의적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패가 좋은 경험임을 인정하는 환경, 도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입시 문제를 국가가 관여하는 것에서 문제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획일화된 문제를 생산하니 사교육 산업이 발전한 겁니다.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학교와 학과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획일화된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여입학제도도 고려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교육비에 비례해서 아이들 대학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빈부의 격차는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 격차도 제어 불가능합니다. 살다 보니 계속 부자 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워서 집안 망하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다 보면 분배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 내고 입학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갔는지, 부모가 돈이 많아서 명문대 다니는지 섞여버리면 명문대도 그 수준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동시에 대학들이 돈 없다며 정부의 지원금 더 받으려 어성인데 이것도 해결될 겁니다. 정부는 특수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려는 일부 대학들의 지원 정책만 지원하면 됩니다. 이제 정부는 권력으로 압도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문화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창의적 조직의 문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경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결과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정산하지 마세요.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지원해 주세요.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겐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둘째, 실패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실패는 경험일 뿐입니다. 아버지처럼 엄격하되 어머니처럼 인자할 리더십이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분화시켜놔서 지원 규모도 작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